윤석열의 몰락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수사 회합의 문제를 넘어 윤석열과 김건희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매우 당황하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쌓아왔던 도덕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이러한 악행이 드러나면서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방탄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외압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같은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백혜령 경정 측은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서울경찰청 차장과의 통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사이관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새로 취임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었으며 이 사건은 경찰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 9월 영등포 경찰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kg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사건과 관련하여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밀반입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경정은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경정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관세청 관련 내용을 보도 자료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반대하자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영등포 서장의 언론 브리핑 이틀 전에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당시 서울경찰청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외압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외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불신을 받을 것이며 이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혜령 경정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인 김봉식 현 서울청장과 조 경무관 등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백경정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며 그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와 진술을 철저히 분석해 당시 경찰 고위층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칙과 영혼을 걸고 외압이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외압이 아닌 통상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청장은 영등포 경찰서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고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등포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는 바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은 작년 10월 영등포 경찰서가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고 이후 서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외압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봉식 청장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제출된 녹취록과 증거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에 따라
그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권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경찰 고위층은 이러한 사건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행사에 예고 없이 돌발 등장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광복절에 KBS가 기미가요를 방송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KBS에서 생중계된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 대축제 행사 중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이 행사의 수행 인력을 최소화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고 없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예 수고했어요 예라고 인사했고 즉석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혼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 대통령의 돌발 행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위이라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이 친일적이고 매국적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변하고 있다. 며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KBS 뉴스라인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일본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일 관계 협력에 대해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사이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절망시키고 있다이며 이러한 망언이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 차장의 발언이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한 번도 비판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KBS 행사 등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큰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돌발 행동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불신과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에게 이번 발언은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은 처음 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지 일본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마음을 중요시하는 자가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이는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태호 차장의 발언에 대해 이제 그 밀정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 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용산에서 밀정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사 외압의 증거로 거론된 문제의 전화번호 800-707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김영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큰 논란에 휩싸였으며
그는 이러한 의혹들을 정치 선동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장관은 800-7070 번호로부터 2분 48초간 전화를 받았는데 이 번호의 가입자가 대통령 경호처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대통령 경호처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알려져 있으며 군의 핵심 정보 라인의 충암고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 선동 요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야당은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영현 후보자가 최상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투명한 처리와 의혹의 덮어쓰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